페이지 이쪽에 유형 4번 같이 보자. 문제를 해결할 때 크게 4개의 단계가 있었지. 이게 실반, 문제 2의 계획, 실행, 반성. 반성의 과정은 이해, 계획, 실행에 다 들어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이해가 맞는지, 계획이 맞는지, 실행이 맞는지 중간중간 검토하는 거야. 그다음 문제를 다 풀고 나서의 반성도 있었습니다. 자, 유형 4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거리로 갈 때 최단거리네. 가디순이네. 바로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자, 문제 이해할 때 일단 이 문제가 어떤 단원의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의 최단거리, 가디순 또는 조합입니다. 조건 보겠습니다. 색칠된 정사각형에 네 변 중 적어도 한 변을 반드시 지난다 하는 순간 문제 상황을 봐야 돼. 지금 여기 보면은 색칠된 정사각형 여기 있습니다. 여기 4개의 변이 있지? 이 4개의 변 중 적어도 하나면은 여기만 지나는 경우 여기 일단 각각 4가지 있고 요렇게도 지날 수 있고 요렇게 되게 케이스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다 나눠서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 간접적으로 가야겠다. 지금 이 상황을 뒤집어봐. 뒤집어서 전체에서 이 뒤집힌 상황을 빼주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전체를 구해야 되고 이 상황을 구해야 돼. 먼저 전체부터 구하겠습니다. 조건,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조건과 관계없는 전체는 가디순 하면 같은 길 5개, 3개 해서 8팩 나누기 5팩 곱하기 3팩입니다. 조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체 8C3 빼기 조건을 뒤집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뒤집으면 적어도 한 변을 반드시 지난다, 반드시 지나지 않는다, 그냥 지나지 않는다. 이거를 그림에 표현해 볼게. 우리 그림 보고 풀 거니까 여기를 지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X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드러난 조건이고요. 여기를 지나지 않으려면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있어. 이 길로 안 가려면은 지나면 안 되는 점이 생기게 되고요. 이거 지나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가는 순간 위로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만족하지가 않아. 그래서 여기 못 지나기 때문에 여기 지나면 안 되게 되고 이 점을 지나면 안 되게 되고 이 점에 안 가려면 그 아래 변 그리고 왼쪽 변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추가적인 조건이 생깁니다. 원래는 여기를 지나면 안 되는 거겠지만 거기에 가지 않으려면 그 옆에 지나면 안 되는 길이 또 생긴다. 이거 조건을 생각을 해서 이제 구해보자. 최단거리에서 직접적으로 구할 때 케이스 나눠서 가디순으로 처리해서 하는 거 있고 또 하나의 방법으로 격자점에다가 그 점까지 가는 길의 개수를 표현하는 걸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 A부터 출발을 하면 오른쪽 점까지 오는 방법은 한 가지 이렇게 쭉 갑니다. 그 다음 A서부터 위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그 다음 요렇게 한 가지 해서 요 점까지 오는 방법은 2가지. 그 다음 위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3가지, 4가지. 그 다음 1가지, 2가지 하면은 3가지. 그 다음 그 위 6가지, 10가지. 그 다음 여기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 길로 올 때 왼쪽에서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가지입니다. 바로 위에 더해주면은 16가지. 이렇게 지금 쭉쭉쭉 해서 B까지 격자점에 길의 개수를 셀 겁니다. 그 다음 안 한 거 아래 부분을 건드리면은 1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방법 1가지. 그리고 1가지 더해줘서 2가지. 그 다음 이쪽에서는 여기서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2가지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못 오기 때문에 16가지 더하기 2 하면 18가지.
지금 설명을 위해서 말이 길어졌지만 격자점에 길개수 체크하는 거 금방금방 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의 여사건의 개수는 18. 이게 정답입니다. 계산하겠습니다. 8, 7, 6, 3팩 빼기 18 계산하면 56 마이너스 18 50에서 18 빼면 32 더하기 6 하면 38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38이고요. 자, 문제를 다 해결을 했으니까 반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풀 때 최단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디순 이용했습니다. 가디수는 조합으로 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보았을 때 이 자체 조건만으로는 너무 케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뒤집어야겠구나, 간접적으로 풀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갔다. 그 다음 여기를 지나지 않으려면 꼭 지나면 안 되는 점 또는 선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최단거리 문제에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반드시 지나거나 지나지 않는 점 또는 선, 길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크해야지 전체 경우의 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5번 문제 같이 풀어보자. 문제 2회부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빵? 서로 다른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빵? 이거 왠지 중복조합의 냄새가 납니다. 빵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 조건 보겠습니다. 각 학생들이 받는 빵의 개수는 1개 이상, 6개 이하. 빵의 개수? 각 학생들이 받는 빵의 개수의 합은 10 이하. 가자. 문제 상황이 이해됐고, 쌤은 중복조합의 냄새를 맡아서 그 중복조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방정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 방정식을 이루는 문자를 좀 지정하겠습니다. 문제에 있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 빵의 개수를 4명, 서로 다른 4명이 받게 되는 빵의 개수를 대문자 A, B, C, D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가 조건은 A, B, C, D가 1 이상 6 이하이다. 이렇게 변형을 했고, 그 다음 나 조건. 각 학생들이 받는 빵의 개수의 합은 A부터 시작해서 B, C, D의 합이 되겠지? 이 합은 10 이하이다. 요렇게. 따라서 대문자 A, B, C, D에 대한 부등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등식의 해의 개수가 이 문제의 경우의 수랑 똑같아지겠죠? 나의 목표는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부등식이 나왔단 말이야? 이제 바꿔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 중복조합의 방정식을 가지고 와서 의미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를 구할 때 그 방정식을 이루는 원소의 범위가 1 이상이 아니라 0 이상으로 바꿔줘야 돼. 그거부터 좀 처리하겠습니다. 이걸 바꾸려면 양변에서 마이너스 1 해주면 된다. 이게 조금 수학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첫 번째 A, B, C, D에 대한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0. 그 다음 A 빼기 1은 5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A 빼기 1로 변수를 가지고 다녀도 되지만 귀찮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치환하겠습니다. 소문자 A로 주겠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일단 어떤 작업을 했냐면 위에 있는 부등식의 변수들의 범위를 0 이상으로 처리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소문자 A, 소문자 B, 소문자 C, 소문자 D 전부 다 0 이상 5 이하로 처리가 되겠지. 그 다음 이제 건드려야 돼. 중요한 거.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꾸는 방법 안내를 하면, 지금 변수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소문자 A, B, C, D를 이용해서 다시 이 부등식을 처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문자는 소문자 A, B, C, D인데 지금 이 식은 대문자 식이기 때문에 요 대문자 A-1은 A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줄게. 그럼 대문자 A는 소문자 A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넣어주면은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그 다음 1111이 4개가 생깁니다. 우변으로 이항시키면은 작다 10 빼기 4보다 작다 6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건 이 친구입니다. 아직 부등식입니다. 등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변수를 하나 더 가지고 옵니다. 새로운 변수 2라고 하겠습니다. 2의 범위는 0 이상 6 이하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걸로 이렇게 0부터 시작해서 요 6 이하 어디다 추가해 주냐, 여기다 추가합니다. 추가하면서 이 부등호는 등호로 바뀝니다. 이게 하나 중요한 점입니다.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꿔주는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2가 0일 때는 A부터 D까지의 합이 6이 되는 거고, 2가 1일 때는 A부터 B까지의 합이, A부터 D까지의 합이 5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아까 그 기존 부등식이랑 상황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 다 지금 달성했다. 방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소문자 A, B, C, D의 범위는 0 이상 5 이하고요. 2의 범위는 0 이상 6 이하고 A부터 E까지 다 더하면 6이다. 자, 가겠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다면 이것만 봤을 때는 의미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는 OH6입니다. 일단 OH6.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소문자 A부터 시작해서 D까지는 6 이하가 아니라 5 이하입니다. 이 조건을 생각을 해서 넣어줘야 돼. 여사건으로 생각해서 빼겠습니다. 5 이하가 아니다를 뒤집으면은 5 초과이다. A 또는 B 또는 C 또는 D가 6인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A 또는 B 또는 C 또는 D가 6인 경우는 이게 6이 되면 나머지는 다 0 처리가 되기 때문에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중에 6 하나를 고르는 방법의 수 4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계산하겠습니다. OH6 계산하면 10C4 빼기 4. 계산 19, 8, 7, 4, 3, 2, 1 이렇게 처리됩니다. 약분해주면 210 빼기 4 하면 206 나옵니다. 일단 문제 2회부터 시작해서 실행까지 해서 정답 냈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문제 상황을 보고 4명의 학생, 서로 다른 4명이야. 서로 다른 것에 같은 종류를 나눠준다? 중복조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은 방정식으로 처리했을 때 깔끔해서 방정식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 방정식으로 처리하려면 당연히 변수 지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포인트 하나. 그 다음 이 문제에서 방정식으로 처리했을 때 바로 방정식 처리, 등식 처리가 안 됩니다. 처음에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을 등식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 요거 중요합니다. 부등식, 등식으로. 이거 유형화되어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로운 변수를 하나 가지고 온다. 변수 범위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등호는 등호로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문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쪽에 유형 6번.
딱 보면 왠지 이항 정리 같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이거에서 x의 6제곱의 개수가 480일 때 x의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구해야 하는 거는 x 세제곱의 개수입니다. 자, 문제를 푸는 방법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거꾸로 푼다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꾸로. 이게 어떤 방법이냐면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생각하는 거다. 구하고자 하는 거. 한마디로 우리의 목표. 이걸 먼저 보는 거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필요한 바로 전 단계가 무엇인지 찾자. 그리고 이걸 찾기 위해서, 이 네모를 찾기 위해서 바로 필요한 전 단계. 이런 식으로 찾아가다 보면 문제 조건하고 맞물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넣어서 찾으면 이게 찾아지고 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의 세제곱의 개수입니다. 이거를 먼저 위에 식에서 찾아오면은 세제곱이 나오려면은 1 플러스 ax의 적어도 세제곱이 필요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뽑아내겠습니다. 딱 개수만 뽑겠습니다. 이항 정리해서 뽑으면 이 친구는 3c3a의 세제곱, 그 다음 항 4c3a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9c3a의 세제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이 친구가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3c3부터 시작해서 9c3까지 다 더한 거에 a의 세제곱배가 처리가 됩니다. 한 번 더 처리하겠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자, 파스칼 삼각형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3c3은 아래로 3층에 오른쪽 끝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더해지면서 여기가 3c3이고 9c3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이때 이 더한 결과는 여기서 꺾여서 오른쪽 9c3 아래층의 오른쪽 친구가 됩니다. 여기는 층이 달라졌기 때문에 10이 되고 C 오른쪽으로 왔기 때문에 10c4가 됩니다. 따라서 10c4의 a의 세제곱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10c4의 a의 세제곱이 되었다. 이걸 구하려면 바로 뭐가 필요하냐? a의 세제곱 값을 알아야겠네. a의 세제곱 값 자체를 알아도 되고 아니면 a 값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거 찾는 걸로 바뀌었다. 어떻게 찾냐? 이제 조건하고 좀 맞물리겠습니다. x의 6제곱의 개수가 480 일 때 이걸 등식으로 좀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조건입니다. x의 6제곱의 개수? 마찬가지로 6c6 플러스 7c6 플러스 점점점 해서 9c6. 앞에 조합만 뽑은 거고, 이게 ax가 같이 거듭제곱 되기 때문에 a의 6제곱도 있겠죠. 이 개수가 480입니다. 그러면 a에 대한 방정식을 하나 얻었네. 이걸 이용해서 a 값 구하고 그 a 값을 또는 a의 세제곱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 자, 계획은 다 세웠고 요거 씩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6c6부터 9c6 다 더하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6c6 한 번만 더 보여주겠습니다. 6c6부터 시작해서 9c6까지 쭉 더했을 때, 여기까지 더했을 때 여기가 9c6이 있고, 여기서 오른쪽 여기 생각하면은 아래층이니까 10c7이 됩니다. 따라서 요게 10c7이다. 계산 10c7 a의 6제곱이 480. 지금 a의 세제곱 값 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c7, 10c3, 19, 8, 3, 2, 1. 그 다음 a의 6제곱 480. 양변
먼저 3, 3, 그 다음 2, 4 계산하고 3, 4, 12, 40. 10으로 나눠주면 4. 따라서 A의 6제곱은 4. 그럼 A의 세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A가 0보다 크다니까 따라서 2입니다. 그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A 세제곱 2에 10C 4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겠습니다. 10, 9, 8, 7, 4, 3, 2 곱하기 2 계산하면 4, 2, 8, 3, 3, 9 3, 7에 21, 42, 420 따라서 정답은 420입니다. 다시 한번 이 문제 되짚어 보면서 반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걸 소개했냐? 계획하는 방법 중에 하나 거꾸로 풀이 소개했습니다. 이 거꾸로 풀이는 구하고자 하는 목표부터 보는 겁니다. 지금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야 돼. 이걸 구해봐. 문제 상황에서 구했더니 쭉 정리했더니 10C 4 곱하기 A의 세제곱이 나왔어. 이거를 찾는 게 목표고 이걸 찾으려면 A 세제곱 값을 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A 세제곱 값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지금 단계가 그렇게 많은 문제는 아니어서 바로 그냥 조건 봤습니다. 이 조건을 등식으로 처리를 하면 또 이렇게 정리가 되고 A와 관련된 방정식이 나왔어. 이걸로 A 세제곱 값을 구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그게 또 정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 문제는 단순하지만 문제 라인이 많아질 때는 중간 단계가 많아질 때는 적용해 보면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모든 문제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또 적용되더라도 전 단계를 찾아 나갈 때 다른 방향으로 찾아 나가시면 아주 많이 곤란해집니다. 조건과 맞물리는 방향으로 전 단계를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요 정도? 그 다음 하나 더 짚겠습니다. 두 번째 파스칼. 파스칼은 이항 정리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삼각형인데 여기 이거랑 관련된 정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짚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줄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하나의 층을 골랐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조합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층을 다 더했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2의 n제곱이다. 예를 들어 nc0, nc1 쭉쭉쭉 더하기 ncn까지 하면 이게 2의 n제곱이다. 요 n이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nc0부터 시작해서 ncn까지 다 더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왼쪽 또는 오른쪽 벽에 붙어있는 친구 하나 잡아서 쭉 대각선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더했을 때 그 합은 그 마지막 붙어있는 친구의 왼쪽 아래에 있는 친구랑 같다. 그거 하나. 그 다음 비슷하게 오른쪽 변에 붙어있는 어떤 친구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쭉 더해서 왼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더해졌을 때 그때 그 결과물은 마지막 붙어있는 친구의 오른쪽 아래에 있는 친구랑 같다. 이거 하키스틱 공식 또는 양말 공식으로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하나 더. 파스칼 삼각형에서 임의의 두 조합인데 연달아 붙어있는 두 개. 하나, 두 개. 이 둘의 합은 그 둘 합의 중간 값하고 같습니다. 요건 상황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친구가 NCR이라고 하면 그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n은 똑같고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r 플러스 1입니다. 이 둘의 합은요, 이 둘 사이의 아래값 층이 바뀌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 되고요. c 그 다음 이 r 자리는 왼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같아집니다. 그래서 r 플러스 1 이게 이 둘의 합입니다.
n 플러스 1 cr 플러스 이렇게 삼각형,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 하키스틱 공식은 기억할 거면 제대로 기억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외우지 않는 거 추천합니다. 요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지 3쪽의 유형 6번까지 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페이지 4쪽, 5쪽 더 풀겠습니다. 미리 풀어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